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의 청소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정숙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는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응답,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규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발언 및 질의 시에는 본 의원과 같은 3인칭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존칭, 3인칭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의 1회가 주어집니다. 불필요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졸거나 소란스러운 등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 1회가 주어집니다. 회의 시간 내에 응신구를 설치할 경우 또한 주의 1회가 주어집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측정되며 경고 3회가 주어지면 의장단 지령하에 퇴장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식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나 웃음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입법청원안이 가결된 경우 박수를 허용합니다. 의장단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을 할 경우 1회에 하나여 경고가 주어집니다. 질의응답은 소속위원회와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신 뒤 진행해 주십시오. 입법청원안의 심사보고는 30초, 제안설명 시간은 기본 5분으로 제한합니다. 질의와 응답은 총 5번 진행하며 각 질의는 30초, 응답은 1분 30초로 제한합니다. 재질의는 총 1번, 질의 30초, 응답 1분을 허용합니다. 발언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와 종료되었을 때 종을 쳐 알려드립니다. 회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의 가결은 제적 의원의 과반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장단 및 해당 안건의 발언자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식 회의 중에 회의에 관련된 건의사항, 질문, 지적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노티패싱을 사용하여 논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의장단이 노티패싱을 통해 휴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휴회는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 바로 옆에 해당 위원회의 스태프 또는 멘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노티패싱을 하신 후 소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 수석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의정보호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 응답은 제안설명자 또는 사전에 선정된 질의응답자가 합니다. 표결은 문자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임을 공지해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질의적인 수는 의장단, 해당 안건의 발언자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8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인 42표를 받아야 해당 안건이 가결됩니다. 또한 투표율이 70% 미만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니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의 청소년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입법청원안 발표는 외교통상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통합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포인터를 사용하여 발표자별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간 내에 의장단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치법제위원회, 통합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는 원칙상 본회의에 상정이 불가능하나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위원장님들의 동의를 얻어 페널티를 가지고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치법제위원회의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과 강력범죄 무고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 통합위원회의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정분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은 1차 페널티인 제한설명 1분 단축, 통합위원회의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 청소년위원회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과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은 1차 페널티와 더불어 2차 페널티인 질의응답자 불허가 주어집니다. 해당 위원회의 발의자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외교통상위원장직을 맡게 된 장은솔입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심사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더 나은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을 김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2-1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정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여 총 17분의 의원님 중에서 9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교통상위원회 더 나은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오연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22회 임시회의 청소년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더 나은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교육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 청원안입니다. 남북교육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부는 더 나은 남북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모호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은 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좁힐 뿐만 아니라 눈 닫는 시기 동안 이질감이 생긴 남북 간의 정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사유됩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 개정 목적. 두 번째, 개정된 법안 내용. 세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의 진전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포이스 국가통계포털에 조사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교류가 필요한 편이다가 58.8%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남북 통일 필요성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가 49.1%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법안 개정을 통하여 대북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북협력, 인력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통일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정된 법안을 보시면 제6조 5호의 항목이 심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목에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법인 및 재단의 인력 지원과 학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정하였고 남북에는 남북 협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는 남북 그림 전시회, 스포츠 문화산업, 남북 합창단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법인 및 재단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응답자 퍼센티지는 49.1%입니다. 이러한 퍼센티지를 바탕으로 근거를 하여 인력 지원을 하면 기업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활발한 학술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화합의 장을 이룰 것이라 사유됩니다. 다음은 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과 체육 등을 활용하여 문화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예시를 들자면 영화 코리아가 있습니다. 영화 코리아에서는 탁구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여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던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많은 국민들을 누렸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 그림 합동 전시회, 남북 합창단 여울림 등 다양한 예술 문화 교육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법안을 통해서 남북 간의 부정적 인식의 차이를 준화할 것이고 민족 단결, 협력 강화와 함께 평화 통일하는 목표에 점차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더 나은 남북 관계를 위한 남북교육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세 번째 줄에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최하람 의원입니다. 제 6조의 5 과목을 보시면은 1부분에 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인력이면 대부분 북한의 인력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본 유출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더 도움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력 지원에 관해서는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진전을 위함이지 북한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네, 자본 유출 말고 혹시 노동 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은 북한의 실정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 정부 간의 기가 아래 갖고 이제 관리되는 입장이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 하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정부에서의 이제 판단이 따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법제위원회 김민재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의원입니다.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이 마지막 문장에 이 법안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기대국가의 통일 지향적 측면에서 이익을 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통일지향적 법안이 이미 국가는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 연구에 지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끝난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금전적인 방향으로도 우리나라 기구에서 통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이외에도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정책을 좀 더 강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면 통일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를 다가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라는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민 지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사업 규모를 지난해 4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는 결과가 있고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이 통일에 대한 확대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소속 의원인데 거기서 태전고등학교라는 곳에서도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도 답변자분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고 본 의원께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교과 과목이나 그래서 도덕 과목이든 통일에 대한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법안이 약간 좀 부족하다 싶었고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좀 더 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에 교복 입고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윤여당 의원이라고 합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이 통계 자료가 2017년 자료로 보이는데요. 인력, 협력 지원은 과도하게 세금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또한 실제 조사는 정권이 바뀌며 그 정도 또한 달라졌을 뿐입니다. 북한적 도발과 강력한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직까지 국민들은 남북한 교류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평창 의원님께서는 상징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남북 단일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4년에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2018년 단일팀을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거기 대회에서도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이 좀 더 나아간다면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법제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의원님. 본의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간사 박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6조에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논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개정하고자 하시는 5항에서 남북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목을 설정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협의에서 더 설정 가능한 자율적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사항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법안에서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원에 대한 확보하자는 약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청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안에서 이 법안을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강주영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윤여당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 정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이제 외교 정책의 결정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결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건 입법권의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 국가가 이제 좀 더 통일에 대한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법안이 좀 더 제한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더 규제를 정해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짝 건드리지 않는 정도에서 더 나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요청합니다. 재질인 의장단의 허가에 가능합니다. 재질하시겠습니까?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법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분명히 통일 외에도 남북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전, 통일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통일에 대해 그렇게 그다지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견이 소외되고 소외됨에 있어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매 정권의 결정하에 그것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통일을 하기 위함은 종전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종전 이유보다는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위해서 저희 국민으로서도 이제 통일을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소속된 국민들께서도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위해서 종전이 아닌 그 다른 방법에도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통해서 통일에 점차 나아가는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위원회의 더 나은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정확히 숫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종을 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총 82인 중 찬성 24인, 반대 55인으로 기권 3인으로 해당 안결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본 위원장은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유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법제위원회 심사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청원안을 설부명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1-1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부명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여 총 31분의 의원님 중 28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치법제위원회의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로 인하여 제한 시간은 4분이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백서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원안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2019년 3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정준영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요, 다수의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폭행 행위를 자랑하듯 공유한 성추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행 행위에 대한 정황이 발견된 정준영 씨는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이 사건에서 성폭행 행위에 대한 정황이 발견된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공유된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다른 연예인들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형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지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본위원회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대하여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법 촬영 실태는 2017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6,623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자국에서는 불법 촬영물 사건이 대두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타국가에서는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한 규제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캐나다의 경우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 형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의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대한민국도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유의 보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가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물 소지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진정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잠재적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촬영물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로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는 이 개정안은 시민들의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은 피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법 촬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와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요. 처벌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그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더 이상 모두가 불법 촬영물에 시달리지 않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청의 활동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모든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니 모든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복지위원회의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면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종을 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 시작 전에 문자 투표를 진행해 주셔서 집계가 되지 않은 문자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시작하는 종소리가 들리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위원회 공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치범죄위원회 맞습니다. 찬성 60표, 총 82인 중 찬성 62인, 반대 18인, 기권 2인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발표자분들은 단상에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본위원장은 통합위원회 위원장 오성시입니다. 본 통합위원회에서는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김서윤 의원이 발의하여 제1-1 상임위 회의 시간에 표결에 붙여 총 15분의 의원 중 14표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합위원회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로 인하여 제한 시간은 4분이며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위원회 김서윤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드럭스토어에 관련된 문제 상황, 법안 개정 취지, 신고문 대조표 및 입법 청원안 소개입니다.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인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들 중 50.3%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헬스앤뷰티를 목적으로 한 드럭스토어가 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소매 점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럭스토어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단은 이러한 드럭스토어가 시장 질서 유지를 해치고 편의점과 같은 소매 점포의 유사업종으로 취급되지 않아 법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CJ 올리브영과 GS 왓슨스, 롯데롭스의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47%, 15%, 9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헬스앤뷰티부터 생활용품, 식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가 늘어남에 따라 주변 식품 판매업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드럭스토어의 판매 가능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법안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고문 대조표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 모든 항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고 화장품법 제2조 13항을 드럭스토어란 일반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미용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제2조 2의 1항은 현행과 같이 할 것이고 제2조 2의 1항의 4호를 드럭스토어는 제2조 2의 제1항, 제2호로 같이 취급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 1항의 4호까지와 2항 전체는 현행대로 유지시킬 것이고 1항 판매 등의 금지에 5호를 헬스앤뷰티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브랜드 자체 생산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내용으로 신설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13항, 제2조 2의 1항, 제2조 2의 1항의 4호, 제16조의 1항의 5호를 새 법안으로 신설하여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으로서 작용됨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당장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이 피곤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고 회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담당 의원님. 네,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최하람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최하람 의원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자체 생산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품을 판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제가 본 의원이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자체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그스토어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 규제가 너무 과해서 시장 실패를 불러오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저기 법안을 읽어보시면 헬스 앤 뷰티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 브랜드 자체 생산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 제작 식품은 판매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법제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인재 의원입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소속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 경제 불황 사태를 사용해 겪었을 주시기 때,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불황 사태를 겪었을 때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자였고, IMF 정부, 박정희 정부 때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롯데마트가 독일 드럭스토어 1위 업체에 관한 DM 사업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업 규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 건데 일단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짝수주 주말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업에다가 제재를 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지금 드럭스토어에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사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정부 대한민국에서 그 경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직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경제부 장관님께 조치를 내린 그거를 예를 들고 싶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양질의 가성비 높은 기초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시민의 긍정적인 답변도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이번 바랍니다. 의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편의점 상권이 드럭스토어에서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본인이 바랍니다. 생각하기에는 드럭스토어가 입점함으로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매출액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드럭스토어에 제한이 가해서 편의점의 매출을 다시 올리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치복지위원회 뒤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 정치법제위원회 박종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 이렇게 법을 정해 가지고 피해를 그러니까 즉 그 화장품 가게나 이런 드러그스토어에 원래 매출액에 피해를 줘서 결론적으로 그 가게 사장님이나 가게 직원분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손해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러그스토어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그러한 편의점에서 파는 물품과 같은 식품을 팔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식품을 안 팔게 하면 원래 매출대로 돌리는 거지 그거를 드러그스토어에 피해를 입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매출을 돌려서 다시 편의점 상권을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지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그러면 옛날과 지금의 물가는 많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옛날에 조금 멀리 가보자면 짜장면 200원 시절에서 현재는 짜장면 현금 3,000원, 카드 5,000원 값 정도로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옛날처럼 상권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할 수 아까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마트 같은 그런 대형 기업에 제재를 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통상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외교통상위원회 의원 윤수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편의점 매출을 올리시면 침체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경기가 하락한 이유가 편의점도 지금 거리 제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점 거리 제한 있는데 드러그스토어는 편의점 바로 옆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편의점과 드러그스토어에서 같은 물품을 심지어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 드러그스토어 가면 일단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케어 제품을 위주로 보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물건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 있던 편의점은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편의점 매출이 내려갔는데 이제 드러그스토어에 제재를 가하면서 편의점 매출을 다시 원상 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통상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 본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이유리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시면 드러그스토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고문 대조표에 보시면 미용 제품은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드러그스토어를 정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다양한 품목이라 하면 그 안에 있는 헬스 앤 뷰티 케어 제품을 말하고 거기에 들어간 헬스 앤 뷰티 케어 안에 있는 식품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도해서 의원님께서는 상징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의원님께서는 바랍니다. 그렇게 적은 겁니다. 제질 요청입니다. 제질이는 의장단의 허가에 가능합니다. 제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안에 제질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다양한 품목이라고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제 용어 사전에 보시면 드러그스토어가 정의되어 있는 그대로를 적은 것입니다. 드러그스토어의 정의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위원회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에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총 82인 중 찬성 29인, 반대 48인, 기권 5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교육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차정현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차정현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정안안을 표결에 붙여 총 14명의 의원님 중에서 14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입법 정안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로 인하여 제한 시간은 4분이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교육위원회 차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의원은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평소에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성범죄 관련 기사가 많이 떴고 실제로도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17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만큼은 꾸준히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원인을 부족한 교육으로 인한 잘못된 성의식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주입식 교육으로 성의식에 대한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1,840명을 대상으로 재생산, 건강 및 관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5%만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답을 했으며 성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 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66.7%였습니다. 복수응답을 할 수 있게 한 결과 성교육 방법이 시청각 방송 교육이 73.8%, 강의식 교육이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강의식으로만 진행되는 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직접 전문 기관에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아동복지법 제31조의 개정을 통해 현재 부실한 성교육 제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확실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3가지 변경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동복지법 제31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계획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의 호에는 총 5가지가 있으나 첫 번째 호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조의 1항 1호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서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서 성폭력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아동학대는 같이 교육을 하기에 다루는 범위가 다를 뿐더러 성폭력은 성교육에 비해 좁은 범위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1항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서 성폭력을 삭제해 아동학대만을 남기고 둘째로 성폭력을 성교육이라는 범위를 확대하여 6호로 추가시켜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두 번째에서 추가한 성교육에 관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언급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전문기관이 1년에 임의적으로 한 번을 위탁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1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에 전문기관에 간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을 추가시켰습니다. 본 청원은 열악한 성교육 환경을 위탁교육을 통해
30초 남았습니다. 위탁 교육을 통해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전문기관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경우 올바른 성인식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성범죄율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성의식 함량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2차 페널티로 인하여 질의응답자는 발언하실 수 없고 발표자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표식 형평성을 위하여 질의응답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서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백서진 의원입니다. 지금 성교육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방금 말한 바로는 지금 제 47조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있고 이런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전문기관이 효율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응답한 사람은 조금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법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방금 전에 본 그 자료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은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기관의 관리에 관한 문제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가 정한 바로는 일단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성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 있고 앞에서 본 위원회가 보여준 그래프에 따르면 지금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지 않은 그래프를 마련하였으면 충분한 자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전문기관이 위탁하게 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네, 본 의원은 통합위원회 심사위원 의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이라 하면 혹시 공기업에는 사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법률 제4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마련하고 실제로도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발표한 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58개의 성문화센터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허가합니다. 네, 지금 58개의 교육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교육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황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각 지역에 적게는 1개, 많게는 7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의원님께서는 사회적 위원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는 이런 교육이 실제로 이제 가는 형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와닿지 않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이런 학생들이 직접 전문기관에 가게 함으로써 조금 더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권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장한솔입니다. 수원시 내에서만 봐도 성교육 전문기관은 현저히 적습니다. 본 의원이 재학하는 학교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성교육을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교육 기관 혹은 성전문 교육 기관을 위탁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고 본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법률에 보면 이제 그 3항에 보면 이제 보고서를 매년 1년에 제출하는데 각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다시 그 법률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복지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은 정치번제위원회 최승우 의원입니다. 그 해당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해당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해도 결국엔 강의식 교육이나 시청각 방송 교육을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하는 곳을 바꾸는 것보다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에 가면 조금 더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전문 기관에서 학교에 와서 제한된 장치로 제한된 기구들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 기관에 가서 마련되어 있는 성 관련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통합위원회 위원장 우성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신 통계자료를 보시면 성인의 학창 시절에 받은 성교육 경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인은 20세부터 나이는 더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70, 80대 노인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성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혹시 통계자료의 신빙성 좀 여쭙고 싶습니다. 통계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 통계 자료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17세 이상을 포함한 자료를 불구하고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래 17세 이상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런 기준이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이런 성교육에 관한 법률이 다시 바꿔진 최근에 그런 법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현재 이 상태로 계속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 숙제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우선 말하기 앞서 본 위원장이 말했던 자료는 아까 그 원 그래프가 있는 자료였고 그 그래프에서 17세 이상을 그 표본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7세 이상과 상한선이 없는 나이면 50대 50에서 50대 50이 확률에 근접하게 나온 건 성교육이 현재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혹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육이
지금 딱히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창 시절에 성교육을 받았던 성인의 47.5%에 불과하고 성교육을 받았던 성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효율을 냈다고 한 성인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복지위원회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의원.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윤여남 의원입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기관은 어떤 확실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확실한 교육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학생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성문화센터에 대한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문화센터에서는 유아, 초등, 고학년, 장애아동 청소년 및 보호 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분류를 하여서 성교육 참가자의 생애 주기에 대한 적합한 주제와 내용을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직접 가서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교육은 수업 시간, 그 평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게 되면 가는 전국에 58개밖에 센터가 없는데 가는 동안 소요된 시간도 있고 교육 과정상에서도 약간 문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하는 바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날을 잡고 실시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58개국이 부분이 각 시군에서 시군에 꼭 한 개씩부터 7개씩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종을 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휴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고 회의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찬성 25인, 반대 50인, 기권 4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의원님들의 휴회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회를 제안합니다. 휴회를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10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